안녕하십니까. 철학하는 로프공 철로입니다. 저번에 얘기하지 못했던 걸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번에 약탈국가 얘기할 때 약탈국가의 내 구조와 정착국가의 내 구조가 틀리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약탈국가의 내 구조와 이 정착국가의 내 구조는 어떻게 틀릴까요? 자, 아마 댓글에 제가 링크를 하나 달 건데, 거기서 나옵니다. 지금 한국 어머니와 미국 어머니의 뇌를 비교해 본 게 있어요. 자, 숫자를 줍니다. 숫자를 주는데, 하나는 내 숫자고, 하나는 상대방 다른 사람의 숫자입니다. 숫자를 주는데,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어요. 미국 어머니들은 내 숫자가 플러스인 게 다 보상을 나타낸 뇌가 활성화됐어요. 한마디로 이건 보상이다 하고 생각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숫자는 신경을 안 씁니다. 내가 플러스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플러스인 숫자의 보상 뇌가 활성화됩니다. 근데 한국 어머니의 뇌는 달랐어요. 플러스인데 다른 사람들의 플러스보다 많을 때 보상이 나왔고, 오히려 플러스인데 다른 사람의 보다 낮을 때는 보상 내가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근데 특이한 거는 마이너스인데 상대방 마이너스보다 내가 적게 마이너스일 때 보상에 내가 활성화됐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그 다큐멘터리에서는 그게 뭐 자존감이 낮고 뭐 남의 눈치를 본다, 뭐 그래서 불행한 사람의 뇌다, 뭐 이런 식으로 안 좋은 얘기를 했고, 미국의 뇌가 좋은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건 뇌가 발달하는 시간이 엄청 걸릴 거 아닙니까? 지나가는 시간이. 이건 오랫동안 정착을 하면서 오래 나라를 가졌던 나라는 이 뇌가 오랫동안 조직이 오래 있으면서 갖춰졌다고 생각합니다. 내 나라를 지키기, 그러니까 약탈하지 않고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한 이 조직이란, 국가란 조직을 오랫동안 유지했던 나라들은 뇌가 조직이 우선인 뇌로 발달한 거예요. 개인은 조직의 한 부분이다, 이런 쪽이 된 거죠. 근데 약탈 국가는 이 해적이나 산적질을 하다 보면 힘의 분배가 생깁니다. 힘의 분배로 인한 이 분배가 생기다 보니까 뇌가 중요한 거죠. 이 조직보다는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느냐. 그래서 내가 힘이 있어야 분배를 더 받는 이 뇌가 발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보상이 플러스인 게 활성화되는 거고, 이 정착 국가들은 일단 오랫동안 이 조직이 유지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이 조직이 단단하고 우리를 지키려고 하면 내가 이 조직과 함께 조직의 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내가 상대적인,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게 내가 발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약탈 국가의 뇌는 좋은 점도 있고 단점이 있고, 우리 한국의 한국 사람, 정착 국가들의 뇌는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지,
절대 좋고 나쁨이 아닙니다. 이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착국가, 그러니까 동아시아 쪽이 이게 좀 강한데, 이 정착국가의 내와 내가 이 사회주의하고 맞았습니다. 사회주의가 조직을 위해서 개인의 이 자유를 억압하고 공동 소유로 계급을 타파하자. 이 아주 이상론적인 게 이 동아시아와 정착 국가에 참 맞아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주의가 번영된 곳이 동아시아 쪽 정착을 오랫동안 했던 역사가 깊은 나라에 맞았고 그쪽으로 확산이 된 겁니다. 이 사회주의가 확산되면서 이제 이걸 이용한 공산주의가 그 전 단계로 공산주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차피 자기 이속으로 넘어간 거죠. 근데 그래서 저는 이 정착 국가와 약탈 국가의 내가 다르다고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본 겁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일단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왜 이 상대 평가를 하는 게 나쁘지 않냐? 왜 이게 지금 미국이나 약탈 국가들이 잘 하는 거 성공하는 게 지금 이론이니까 당연히 지금 우리의 뇌는 잘못 발달됐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장단점이 있는데, 일단 지금 미국이나 이런 약탈 국가들의 뇌가 이 특성이 뭐냐면, 이 정착 국가의 뇌와 이 특성이 뭐냐면, 약탈 국가는 개인이 제일 우선입니다. 약간 개인주의에 가깝죠. 개인이 우선이고, 우리나라 같이 정착 국가는 이 조직이 우선입니다. 조직이. 개인보다는 개인의 그 욕심은 조금 적고 공동체의 이익을 더 우선시하죠. 그리고 이 대신에 또 약탈 국가는 개인을 우선시하면서 약간 혁신적입니다. 파괴적인 혁신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파괴적이니까 약탈을 하면 공격적이야 되지 않습니까?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파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기기 위해서. 방어하는 사람과 이 공격하는 사람은 생각 자체가 틀려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발전이라는 이 머리가 생각할 수 있는 혁신 이런 거에 되게 개방적입니다. 근데 이 정착 국가의 이 방어적인 머리에서는 이 보수적인 게 큽니다. 그래서 개혁이나 이 발전에 대해서 약간 거부 반응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탈 국가는 개인적이 크기 때문에 이 절대평가가 중요하고, 이 정착 국가들은 이 상대평가가 중요하게 된 겁니다. 상대평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약탈 국가들은 이 조직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이게 개인의 자유를 높이기 때문에 이 정부나 이런 거에 반감이 크죠. 왜 네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정부에 반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정착 국가는 상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를 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있지만 내 주위에 상대가 있어야지 가능한 겁니다. 절대평가는 내 혼자만 해도 됩니다. 내가 잘났다, 나는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평가로 끝납니다. 상대방이 있든 없든 상관없죠. 근데 이 상대평가를 한다는 건 상대가 꼭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죠. 그래, 비교 대상이 있어야 한다는 건 조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뭔가 조직이 있어야지 내가 상대평가를 할 수 있죠. 근데 그래서
이 약탈 국가의 조직은 약간 정부에 반감이 있고, 오히려 이 정착 국가에 대해서는 약간 그 정착 국가의 국민은 장착 국가의 국민성은 조금 정부 의존적입니다. 그리고 약탈 국가는 이 협동심이 이게 희생이라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조직의 희생을 싫어하죠. 근데 그래서 미국 아마 뭐 정확한 알겠지만 미국은 만약에 나라가 망하게 되면 다 뿔뿔이 흩어질 겁니다. 아니다 싶으면 내 살려고 도망가겠죠. 근데 이 정착 국가의 내 이 상대평가는 조직이 우선이기 때문에 만약에 조직이 힘들다 그러면 개인의 희생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조직을 먼저 살려야 된다는 이 생각이 크기 때문에 개인이 희생하더라도, 내가 희생하더라도 조직을 살려야 된다는 생각이 크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독립을 이룰 수 있는 이유기도 합니다. 이제 앞으로 지금 시기는 이 약탈 국가가 지배하는 시기가 되는데 부작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안 좋은 점이 너무 많아요. 일단 대표적으로 전 세계의 저출산이 문제죠. 못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거 신경 안 쓰는데 이 선진국일수록 저출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점점 개인화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참 특이한 국가입니다. 이 일본이 약탈 국가거든요. 약탈 국가라서 이게 사회주의가 들어왔을 때 사회주의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반도에 일본이 붙어 있고 위에는 또 중국과 러시아가 붙어 있죠. 특이하게 이 독립이 됐을 때 양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겹친 서로 양 반반씩 뜯어간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내는 정착민 국가인데 이 제도를 약탈 국가 제도를 받아들인 거예요. 참 특이하게 됐는데 아마 그 양 놔뒀으면 우리나라도 아마 사회주의가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정착민 내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특이하게 어떻게 됐든 반반씩 뜯어져서 한쪽은 사회주의를 바탕으로 한 공산주의가 갖고 남쪽은 자본주의를 위시한 약탈 국가가 지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 우리나라의 강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본능적으로 우리의 가슴은 조직을 우선시합니다. 근데 이제 이 약탈 국가의 마인드를 장착하면서 혁신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리더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혁신적인 마인드로 이 약탈 국가가 생각하지 않은 이 공동체 마인드가 들어간 새로운 개념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리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리더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리더는 게임의 룰을 정해야 됩니다. 미국이 패권을 가지기 전에, 패권을 가질 때 게임의 룰을 자본주의와 법치주의로 받았죠. 대통령님도 하면서 뭐든지 리더가 되려면 새로운 다른 사람 보편타당한
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룰을 만들어야 됩니다. 룰을 만들어야 새로운 룰을 보고 그 사람들이 아 당신이 좋군요 하면서 따르고 따라온 사람들이 많아져야 리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룰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룰이 공배주의였으면 좋겠고 그 공배주의로 세상을 놀라게 해서 이 세상이 우리를 따르게 우리가 리더가 되려고 억지를 부린 게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우리를 리더로 추앙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